지연은 거실 창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2년 차 32살.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이 집이 점점 좁게 느껴졌다. 여보, 저녁 먹고 가. 미안, 오늘도 회의 있어. 늦을 거야. 남편 재우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다. 전화는 뚝 끊겼고 지연은 혼자 남은 저녁 식탁을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나야. 시아버지 도성이었다. 60대 중반, 퇴직 후 혼자 사는 그는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들렀다. 아버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아들놈이 또 늦는다며? 너 혼자 밥 먹을까봐 걱정돼서. 도성은 지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다. 바나나 좋아한다고 했지? 사왔어. 아,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시아버지의 관심은 분명 고마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 초 도성은 이상적인 시아버지였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갖다 주고 겨울이 되자 전기장판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 심지어 지연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우리 며느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뭔가 달라졌다. 방문 횟수가 늘어났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야근하는 날, 회식하는 날. 도성은 마치 그 스케줄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났다. 너 혼자 있을까봐. 이 말이 점점 소름 돋게 들리기 시작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일주일 뒤 지연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다. 재우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너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재우의 손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시잖아. 외로우신 거야. 그 정도도 못 참아줘? 나도 알아. 근데, 그리고 말이야. 재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버지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지연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다. 남편은 지연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순간적인 빛이었다. 카메라 플래시 같은. 지연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3일 후 집 앞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상했다. 지연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송장을 확인했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무명으로 되어 있었다.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A사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연이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는 모습,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는 모습, 모두 최근 일주일 안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으악!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나 회의 중이야.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사진이 왔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진정해.
누가 장난친 거겠지. 경비실에 말해봐. 장난이 아니야. 이거 정말.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쉬어. 나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지연은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모든 모서리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회사 워크숍에 갔고 지연은 혼자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 남편의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다. 이게 뭐지? 지연은 USB를 주워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가 하나 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거실이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 각도로 봐서는 TV 위쪽 어딘가에서 촬영된 것 같았다. 두 번째 파일. 침실. 옷을 갈아입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게 대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텍스트. 관리자 도성. 시아버지였다. 지연은 USB를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카메라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었다. 워크숍이 일찍 끝났다고 했다. 지연은 황급히 일어나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왜 울어? 재우가 다가왔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봐. USB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다. 재우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파일을 열어보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닌 경직된 표정이 떠올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당신 아버지야. 아버지가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재우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는 USB를 뽑더니 갑자기 바닥에 내던져 발로 짓밟았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뭐? 당신 지금 정신이. 말하지 말라고. 재우가 소리쳤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재우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왜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재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그게 이유야? 외로움 때문에 불법 촬영을 묵인한 거야? 넌 몰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난 알고 싶지도 않아. 지연은 소리쳤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디가? 나 같으면 어디 가겠어. 당장 경찰서 갈 거야. 지연아. 재우가 지연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연은 뿌리쳤다. 손 치워.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지연은 집을 나섰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시아버지의 집이었다. 직접 듣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 시아버지 도성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연아, 이 시간에 왜?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연은 핸드백에서 USB 조각들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도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집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도성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너를 지켜주려고 그랬다. 지켜준다고요? 재우가 요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회사 후배래. 이미 6개월째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혹시 위험에 처할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걱정돼서. 도성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널 지킬게. 재우 같은 놈은 신경 쓰지 마. 그의 손이 지연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 올라갔다. 순간 지연은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제정신이세요. 지연아, 진심이야. 난 널. 그만하세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구 만나고 온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도 정말일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시아버지의 그 기이한 행동이었다. 며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말이 안 됐다. 지연은 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책장, 서랍, 파일 박스. 모든 것을 뒤졌다. 그리고 노트북 아래 깔려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보험 증서가 나왔다. 피보험자 박지연. 보험금 10억. 수익자 김재우, 도성. 지연의 손이 멈췄다. 10억? 지연은 황급히 서류를 더 뒤졌다. 그리고 인쇄된 이메일 몇 장을 발견했다. 발신 도성, 수신 김재우. 지연이가 방심하게 만들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달이면 끝나. 발신 김재우. 수신 도성.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연이는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나를 죽이려고?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이메일을 복사하고 녹음 파일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해치려 합니다. 변호사는 지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불법 촬영, 보험 사기 예비 음모,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방이 발뺌할 수 있으니 자백을 받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녹음을 해두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지연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거야.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왜 여기? 내가 불렀어.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둘 다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재우와 도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몰래카메라 사진, 보험 증서, 이메일 출력물. 이게 뭐야? 재우가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이 한 짓이잖아.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 무슨 소리야? 오해야. 도성이 벌떡 일어났다. 오해? 그럼 이 보험은 뭐고 이 이메일은 뭐예요?
그건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달이면 끝난다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정해요. 당신들 계획. 재우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빚이 많아서. 닥쳐. 도성이 재우를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방법을 찾으신 거고, 그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였어? 침묵. 지연은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다 녹음됐어. 이제 경찰에 넘길 거야. 그 순간 도성이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녹음기 내놔. 으악. 실랑이 끝에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도성이 발로 밟으려는 순간 똑똑똑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뭐야? 경찰은 왜? 도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영장을 준비해 왔다. 도성 씨, 김재호 씨, 불법 촬영 및 보험 사기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 재우가 발버둥쳤지만 수갑이 채워졌다. 박지연 씨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동행하시죠.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도성은 차에 타기 직전 지연을 돌아보며 외쳤다. 넌 내 아들이랑 똑같이 날 배신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당신 인생의 실패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잖아요. 경찰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개월 후 법원은 도성과 재우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지연은 이혼 소송도 마무리했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는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지연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에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 놓인 건 작은 상자 하나뿐. 지연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들었다. 보낸 사람 무명.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바로 5분 전에 찍힌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감시는 끝나지 않았어. 지연은 사진을 떨어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 돼. 또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황급히 문을 닫고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단 끝자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112입니다. 저기, 누군가 저를 또 감시하고 있어요.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때문에 신고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2번째예요. 전에도. 네, 알겠습니다. 순찰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창문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시아버지와 남편은 교도소에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이름표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박지연 씨 맞으시죠? 어젯밤 신고하신 분. 네, 맞아요. 지연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어제 집 앞에 놓여 있었어요. 5분 전에 찍힌 제 사진이에요. 강민수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CCTV 확인은 해보셨나요? 아파트 경비실에 문의했는데 제 집 앞 복도 카메라가 고장났대요. 3일 전부터 고장이요? 네. 이상하죠? 하필 그 시점에 강민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박지연 씨,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스토킹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3개월 전에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 사건 기록 있을 거예요.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 그 사건. 제가 기억합니다. 보험 사기건이었죠. 네. 그 2사람은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혹시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은 없나요? 가족, 친구, 지인.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지도 다른 가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외출을 최소화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주변을 계속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사서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지연 씨 아니세요?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재호 씨 회사 동료였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전 남편의 회사 사람.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말인데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곤란하고 근처 카페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불안을 이겼다. 카페에 마주 앉았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재호 씨가 외도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재호 씨는 정말 외도를 했어요. 그 상대가 저예요. 지연은 숨이 막혔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중에야 재호 씨가 기혼자란 걸 알았어요. 지금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재호 씨가 수감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 문자도 받았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조심해. 지연을 망친 건 너도 마찬가지야. 지연은 문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발신번호도 가려져 있고, 그런데 지연 씨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재호 씨 변호사한테요. 제가 재호 씨 면회를 갔었거든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면회를요? 네. 그때 변호사가 지연 씨도 누군가한테 감시당하고 있다고. 잠깐만요. 지연이 말을 끊었다. 재호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재호 씨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다음 날 지연은 교도소를 찾았다. 3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 재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다. 왜 왔어? 재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당신 회사 동료 이수진 만났어.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도 감시당하고 있대. 협박 문자도 받고. 당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는 거야? 재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 시아버지요? 나도 전부 아버지가 시킨 거였어. 보험 사기도, 카메라 설치도.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내 말은. 재우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가 혼자 한 게 아니었어. 누군가 아버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끝까지 말 안 해줬어. 그냥 내 사람이라고만. 그 사람이 지금 우릴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잡혀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 뭐라고 했는데요? 계획이 틀어져도 끝까지 지켜볼 사람이 있다고. 지연은 곧바로 도성이 수감된 교도소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재우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가 올 줄 알았어. 도성이 먼저 말을 꺼냈다. 누굴 시켰어요?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릴? 너뿐만이 아니구나. 이수진도 협박받고 있어요. 시아버지 공범이 누구예요? 도성은 빙그레 웃었다. 공범? 그런 게 어딨어. 난 혼자 다 했어. 거짓말 마세요. 재우가 다 말했어요. 재우가 뭘 알겠어. 그 멍청한 놈이. 도성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내가 왜 말해줘야 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천만에. 도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난 널 영원히 지켜보려고 했던 거야. 넌 내 거였으니까.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친. 그런데 내가 다 망쳐버렸지. 그래서 내 사람한테 부탁했어. 내가 없어도 계속 널 지켜보라고. 그게 누군데요? 도성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지연은 교도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그때 누군가 뒤에서 지연을 불렀다. 지연 씨. 돌아보니 강민수 형사였다. 형사님? 여기는 왜? CCTV 분석 결과 나왔어요. 같이 좀 가시죠. 지금요? 네, 중요한 겁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강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이게 지연 씨 아파트 주변 CCTV예요. 사진이 배달된 날. 화면에는 후드를 입은 사람이 지연의 집 앞에 상자를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범인을 잡았어요? 아직이요.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 사람 손목에 찬 시계 보이세요? 지연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은색 시계.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 시계가 뭔데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거 맞춤 제작 시계예요. 전국에 딱 50개만 만들어진 한정판이고요. 그럼 구매자 명단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확인해봤죠. 강민수가 리스트를 보여줬다. 그리고 지연은 그 명단에서 한 이름을 발견하고 숨이 멎었다. 구매자 박민재. 이게 우리 오빠예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절대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빠는 저를 가장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사건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 오빠였어요. 강민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민재 씨와 접촉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혼자 하시면 위험합니다. 오빠예요.
제 친오빠라고요.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오빠, 지금 어디야? 집이지. 왜? 나 지금 갈게. 할 말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오빠 집으로 향했다. 30분 후 오빠 민재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렸고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연을 맞았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오빠, 물어볼 게 있어. 들어와서 얘기해. 거실에 앉았다. 지연은 핸드백에서 강민수가 준 사진을 꺼냈다. 이 시계, 오빠 거 맞지? 사진 속에는 후드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확대되어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CCTV에 찍혔어. 내 집 앞에 사진 놓고 간 사람. 지연아, 이건 오빠였어? 나한테 사진 보낸 게?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왜 시계가 똑같은 거야?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시계를 잃어버렸어. 뭐? 한 달 전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지연아, 난 내 오빠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지연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누가 오빠 시계를 가져간 거야? 모르겠어. 그때 내가 어디 갔었는지 생각해보면. 민재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날 내가 교도소 갔었어. 교도소? 응. 시아버지 면회 갔었거든. 지연의 눈이 커졌다. 왜 시아버지를 면회 가? 너 때문에 그런 일 당한 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 노인네한테 뭐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때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아마도. 면회실에서 말다툼하다가 실랑이가 좀 있었거든. 그때 시계줄이 끊어졌어.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오빠 시계를 가져간 거야. 뭐?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 줬어. 오빠를 범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연은 다시 강민수에게 연락했다. 형사님, 교도소 면회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기록이요? 시아버지 도성이 누구를 만났는지요. 특히 최근 한 달 안에. 확인해 보죠. 다음 날 강민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연 씨,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도성 씨가 최근 한 달 동안 3명을 만났어요. 박민재 씨, 김재호 씨, 그리고 정유리라는 여자요. 정유리? 누구예요? 도성 씨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래요. 퇴직하기 전에 같이 일했대요. 지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가끔 언급했던 이름.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물론이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정유리는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지연은 강민수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정유리 씨 맞으시죠? 저는 박지연이고 이쪽은 강민수 형사입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일로? 도성 씨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유리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민수가 발을 내밀어 막았다. 교도소 면회 기록이 다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결국 유리는 문을 열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저를 감시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시킨 거 알고 있어요. 유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도성 씨가 제 은인이에요. 은인이요?
20년 전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도성 씨가 덮어줬어요. 그때 제가 횡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 부탁하더라고요. 지연 씨를 계속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가끔 겁을 주라고. 왜요? 무슨 목적으로? 도성 씨가 지연 씨한테 집착했어요. 자기가 없어도 지연 씨가 자기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제 사진을 찍고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예요? 미안해요. 저도 약점이 잡혀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강민수가 수첩을 꺼냈다. 증거 있습니까? 도성 씨와 주고받은 편지나 녹취라도? 유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엄마, 누구?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유리의 아들인 듯했다. 그런데 지연은 그 남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너,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것 같은데?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정민호, 내가 왜 여기 있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유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잠깐만요. 정민호 씨, 지연 씨 아파트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순간 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방으로 도망치려 했다. 서세요. 강민수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방 안은 온통 지연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벽에 붙은 사진들, 책상 위의 사진들, 심지어 천장에까지. 지연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이게 대체... 강민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연의 일상을 기록한 노트가 가득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7시 32분 출근. 검은색 코트 착용. 2025년 9월 16일 오후 6시 15분 귀가. 편의점에서 우유 구매. 2025년 9월 17일 마이너스 주말. 오전 10시 오빠와 만남.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민호 씨, 설명해 보시죠. 강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지연 씨를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다고요? 지연이 소리쳤다.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스토킹하고 사진 찍는 게? 처음엔 그냥 엄마가 지연 씨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봤어요. 그런데 민호가 지연을 올려다봤다. 진짜 예뻤어요. 엄마 말대로 도성 할아버지 아내랑 닮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도성 씨 부탁을 내가 실행한 거야? 강민수가 물었다. 엄마는 그냥 정보만 주고 받았어요. 실제로 지연 씨를 따라다니고 사진 찍은 건 저예요. 유리가 아들을 말리려 했다. 민호야, 입 다물어. 이제 소용없어요, 엄마. 다 들켰잖아요. 민호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진짜 지연 씨를 사랑했어요. 도성 할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지연 씨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당신들 다 미쳤어요. 지연이 소리쳤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민호야. 유리가 비명을 질렀다. 형사님, 조심하세요. 지연이 외쳤다. 하지만 민호는 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 지연 씨가 저를 거부하면 전 살 의미가 없어요. 정민호 씨, 진정하세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칼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싫어요. 지연 씨가. 지연 씨가 절 받아주지 않으면. 민호야, 제발. 유리가 울부짖었다. 그 순간 강민수가 재빨리 달려들어 민호의 손목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민호는 제압당했다. 경찰서 조사실. 민호와 유리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연은 강민수와 함께 유리를 마주했다. 정유리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도성 씨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유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도성 씨의 첫사랑이었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깜짝 놀라 물었다. 30년 전 도성 씨 아내가 죽기 전에 도성 씨는 저를 좋아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불륜을? 아니에요. 도성 씨는 저를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뒀죠. 그리고 아내와 결혼했고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후에 도성 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제라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민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목이 메었다. 민호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발각됐고 도성 씨가 덮어줬어요. 대신 뭘 원했죠? 강민수가 물었다. 평생 그의 사람으로 살라고 했어요.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연 씨를 감시한 거군요. 네. 도성 씨가 교도소에 간 후에도 계속 편지가 왔어요. 지연 씨를 잊을 수 없다고, 계속 지켜봐 달라고. 유리가 핸드백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이게 다 도성 씨가 보낸 편지들이에요. 증거로 쓰세요. 강민수가 편지들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편지에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연 씨,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유리에게 지연이를 계속 지켜봐줘서 고맙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지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누구든 지연이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으면 없애버려야 해. 지연이는 영원히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 해. 자네 아들 민호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지연이를 좋아하니까. 마이너스 도성. 지연의 손이 떨렸다. 없애버리라고? 이게 무슨... 정민호 씨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다. 2주 전 지연 씨가 카페에서 남자와 대화하는 걸 목격한 적 있다고 합니다. 그날 회사 동료였는데 지연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 동료분 최근에 연락되십니까?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회사도 안 나온다고 들었고. 형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민수는 즉시 지연의 회사 동료 정우진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가족이 지방에 계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강민수는 정민호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정민호 씨, 정우진이라는 사람 아시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 씨 회사 동료입니다. 2주 전에 지연 씨랑 카페에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 안 하시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민호가 소리쳤다. 그럼 뭘 했는데요? 그냥 겁만 줬어요. 지연 씨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어떻게요? 차에 태워서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경고했어요. 다시는 지연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폐공장.
서쪽 외곽에 있는 폐공장에 가뒀어요. 뭐라고요?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당장 위치 말하세요. 지금 경찰팀은 즉시 폐공장으로 출동했다. 지연도 함께 따라갔다. 공장 안은 어둡고 침침했다. 녹슨 기계들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정우진 씨, 계십니까? 강민수가 소리쳤다. 잠시 후 안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저기. 지연이 가리킨 곳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정우진이었다. 손발이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우진 씨. 지연이 달려가 테이프를 떼어냈다. 지연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물. 경찰이 물을 주자 우진은 간신히 마셨다. 며칠이나 여기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 남자가 매일 와서 이제 괜찮아요. 구조됐어요. 우진은 구급차로 이송됐다. 다행히 탈수 증세만 있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 일주일 후 법정. 정민호는 감금, 스토킹,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리는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도성에게는 추가 혐의가 붙었다. 교사범으로서의 책임. 피고인 도성,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도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왔습니다. 아내도, 유리도, 그리고 지연도. 피고인. 판사가 말을 끊었다. 박지연 씨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피고인 도성에게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합니다. 정민호에게는 징역 3년, 정유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재판이 끝났다. 6개월 후, 지연은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다. 지연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정우진이었다. 우진 씨, 오늘 회의 어땠어요? 잘 끝났어요. 다음 주 프로젝트 확정됐대요. 잘 됐네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연 씨, 저기,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지연은 잠시 우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집착도 광기도 없는 평범한 호감이었다. 우진 씨, 네, 아직은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 네. 당연하죠. 제가 너무 급했네요. 하지만 친구로는 좋아요. 지금처럼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거.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네, 그거면 충분해요. 둘은 다시 커피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저 멀리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연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감시도, 집착도, 공포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지연의 인생은 지연의 것이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예전에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민재였다. 오빠 왜? 지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소개팅 주선해줄게. 오빠 나 아직. 알아. 그냥 친구 소개해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지연은 웃음이 나왔다. 알았어, 오빠. 갈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책을 펼쳤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넘겼다. 긴 악몽은 정말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지연을 감시하지 않았다.